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크게 늘어나게 도움드리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이고 현재 시간은 10시 50분이네요. 오늘도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세 종목을 우리가 또 수익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하고 많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고 조금 바쁘게 진행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이렇게 수익이 또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바쁘고 일도 많아지고 업무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갖다 가져가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이 늘어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머니케어 뉴스 후원도 빵빵하게 해주시면서 가셔야지 서로 또 복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도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즐겁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살아가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것들이고요. 제가 어떤 분께서 질문을 좀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 정리를 좀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물론 이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에 있는 것들을 갖다 꾸준히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뭐 손절 의견이라든지 수익 실현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드리고 있고 평단 조절 거의 아마 95% 이상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진행을 하다 보면 3개월에 한 종목 정도는 저도 미스테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스테이크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실적이나 내용들이 다 좋은 건데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좀 있어요. 특히 여의도 쪽에서 뭐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또 매크로가 안 좋아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수익이 났을 때 또 내가 월간 밸런스 시트가 좀 빵빵해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항상 보면 10개 중에 1개 보통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20종목 진행을 하게 되면 1개 정도가 미스테이크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상당히 그레이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도대체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가 15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온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을 때도 제가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좀 짜증이 난다 이러는 것들은 그건 좀 선택할 때 좀 결정에 참고를 좀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23개를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남아있는 또 그린 컬러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월 달에도 준비를 좀 잘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항상 새로운 종목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수단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한 달에 보통 이제 2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항상 순환이 돌아가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보통 나머지 것들은 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정도에서 우리가 또 해결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순부터는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는 일반 공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분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LIG 넥스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조방원,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이건 기본으로 또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깔고 가는 건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그거에 걸맞게끔만 우리가 구성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화학주 1번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이제 1번 시그널 봤으면 이제 2번 시그널부터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번 올라왔으니까 한번 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 부정 전에 또 화학주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 진행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은 뭐 롯데케미컬 하고요. 북도화학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 영상을 충실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종목만 딱 이야기해도 아마 지금 속에 있는 포인트가 딱딱 될 거예요. 제가 수천 종목 갖고 걸어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잡주는 제거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실적을 내오는 것들도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지척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I진흥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잘 왔는데요. 청공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하나 쪽하고요. 그 부분도 해결돼서 이라크 청공토 수출이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실적 반영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번 분기에 될까요? 다음 분기에 될까요? 어쨌든 그 기대감이나 또 실적이 반영되는 내용, 통상적으로 1월 달에 반영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또 방산 매출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 시간에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LI지노스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1월달 같은 경우에 LI지노스에 40% 이상 수익을 냈었던 것들은 바로 그런 이치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때처럼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상적으로 지금 55에서 60 정도 사이 보고 가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54 정도 보고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상황 봐가지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MNC 솔루션에 대해서 1차 종목 배비 중 10% 다시 또 매수 잡고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한국항공우주하고요. MNC 솔루션 정도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지금 주가 위치.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포인트, 그 맥을 짚는 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가장 크게 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눌린다 하더라도 평단 조절해드리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친절한 케어맨의 러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 제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이거는 뭐 그냥 몰고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12월 8일 그죠? 주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앞두고 아마 이 종목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 정도쯤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 수익을 또 테이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기술 수출 계약이 진행되는 내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좋은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죄송합니다. 코스닥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땐 치고 달리면 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말이니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거예요. 코스닥 쪽이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쪽 부분에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코스닥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실 때 무조건 뭐다? 예,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들인데 지금은 바이오다. 왜냐면 소부장은 다 올랐잖아요. 더 올릴 만한,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를 움직여주고요. 금리 인하 시그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거의 98%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 설명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가켄바이오는 특히 암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ADC 관련된 내용들도 뭐 ABL 바이오라든지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저는 좀 오세요. 좀 쉬운 거, 우리가 기존에 깔고 있는 거, 매출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거래하는 것이 바이오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덜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치고 올랐으니까 오늘 살짝 뭐 쉬어주는 거 이것들은 뭐 그냥 매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일단 목표는 16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수익률 보고 결정을 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통상 지금 8% 정도 수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15만 원에서 뭐 16만 원 이 정도 사이면 15만 5천 원 정도만 돼도 아주 땡큐하다. 뭐 우리가 이거 잡은 거 며칠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타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유자에서 플레이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매수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뭐 피하 주사 관련된 내용으로 FDA 승인이 좀 나오는 이 부분이 좀 발표가 나오면 아주 급등할 거다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이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격에 들고 있는 주가에 들고 있는 것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수익을 냈고요. 여기서도 수익을 이완여행 글쎄 올해 제가 볼 때는 한 5번 거래한 것 같은데 글쎄 믿을 만한 거니까 올해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또 성장폭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FDA 또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뭐 하겠어요? 더 PQ 계산을 또 하겠죠. 그럼 조금 더 업사이드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220일 라인에서 공방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지금은 저방원에서 지주사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아직 선법 배정 부분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 되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지난달에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우리가 파도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파도 타기는 아무나 합니까? 예, 파도 타기는 선수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또 복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법 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장대 한번 10%짜리 터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꿋꿋이 좀 버티고 가셔야 되는 그런 미션을 제가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이슈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드리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간담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영증권도 마찬가지 이슈로 이건 뭐 증권사 중에서 자사주 보유율이 가장 높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나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 윗단을 갖다 통과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오는 것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딱 나오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T센 글로벌, 뭐, 제가 금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금 시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금 플랫폼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뭐 지금은 금리 인하기잖아요. 돈이 풀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금이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줄려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 금값의 추세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값은 계속해서 뭐 적어도 상승한 거가 조금 뭐 보세요. 아주 고점에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상단에서 박스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유동성 풀려 나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금값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확장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다 연동되어져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 발행 이슈 또 이런 것들이 법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것도 이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IT센 글로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뭐 좋은 구간에 매수를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법제화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중순 이 정도쯤에서 아마 상법 개정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스테이블 관련 관련된 부분에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이치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은행권하고 상당히 거래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안정적인 기반으로 은행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 열심히 강조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충분히 해야 될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죠. 우리가 또 비중 뭐 아래쪽에 열어두고 하는 거 항상 하방 리스크는 저희가 열어두고 거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자, 실적은 제가 상당히 좋다고 했잖아요. 연간 17% 이상 상승하는 것들이고 연말에 또 어떻게 돼요? 쇼핑 시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잖아요. 이게 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식쟁이가 공략을 안 하면 어디서 공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타임에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FT,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조정받은 것들은 이거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관세 협상 마무리되고 나면 HEV 관련된 부분, 이 부분 하이브리드 카죠. 이게 주력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가 마진이 가장 많이 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61위편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때 주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이제 지금 미룰 수 있는 거는 HEV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땐 조정 들어오면 당연히 또 이것도 공략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내려와서 커버 들어오고 다시 수렴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나쁘면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관세 협상이 꽝이야.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또 우리가 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비중이 15%만 그것까지 하방 리스크까지 다 우리가 아래쪽에서 또 당겨줄 수 있는 충분히 드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잡기 위해서 15%만 잡았고요. 그리고 위로 쳐주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윗단으로 올라가면 또 수익을 또 추구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위치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완전히 이슈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상당히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조정의 폭이 깊었다, 골이 깊었다. 그래서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다. 그래서 올라가도 기본적인 우리가 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오버행 떨어진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와도 기본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는 취지로 다 이야기 드린 것들이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시즌에서 한 번 정도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단발성이라고 하죠. 단발성 모멘텀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8%짜리든 뭐 10%짜리든 15%짜리든 터지면 그냥 뭐 한다? 바로 수익을 테이크한다. 우리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목표가를 설정하고 가는 그런 미련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시장 흐름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에서 보니까 엔터 관련된 내용, 엔터는 왜 안 올라? 막 실적 좋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에이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이펙 끝나야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야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그리고 자꾸 들쑤시겠지. 그거 뭐 사상 살면서 뭐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러면 조정받은 곳에서 뭐 합니까? 그리고 섹터 담당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키높이 이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윈도우 드레스기라도 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거 적당히 그 시장 지수만큼은 퍼포먼스 내야 되거든. 그런 면들도 다 생각을 해보고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SL 동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라이다 공급이 확정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뭐 유중도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 여기 아래쪽에선 잡아줘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4월달 저점보다 내려갈 때는 실적도 없었는데, 이제 실적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 물류 이송 로봇에 관련된 라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현대차 공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거기서 실적이 뭐합니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살짝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건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더 하방은 경직한 거죠. 자, 그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슬슬 조금씩 매수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 종목 같은 게 언제쯤 올릴 거예요? 예, CES하고 상관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쯤 돼서 한 번 정도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여기 12,000원 정도, 여기 이 정도면 기본 나오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비중이 10%라서 조금 눌려 들어오면 여기 아래쪽에서 만 원짜리 구간, 만 원 구간 이하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10% 다시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치고 달리지는 않을 거니까 기회를 충분히 우리가 비중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CES 때 아주 화랑이다 그러면 몇 가지 볼 수 있는, 실제로 보면 실적까지 나온다 그러면 몇 가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또 한 30% 이상 또 볼 수 있는 것들. 15를 볼 거냐, 30을 볼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 결정인데, 뭐 그때 상황 보시면서 결정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도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선조정을 뭐님을 받았거든요. 충분히. 그쵸? 이 만 원짜리 종목은 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사주는 것이 매너죠. 그다음에 모멘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마지막으로 실리콘투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번에 한번 치고 올라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거기서 탈출. 뭐 수익 내고 탈출하니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릴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엔터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한 번은 뭐합니까? 치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하우 가진 투자자들의 경험치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 않겠습니까? 저 실적은 일단은 뭐, 글쎄, 나무랄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도 알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 때문에 발주가 별로 안 들어와요. 이미 9월 달에 발주 때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좋을 건 분명히 맞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주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주식으로 활용하는 거랑 실적하고는 좀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 잘 활용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가 다시 또 포트폴리오 체크를 했는데, 자, 그린 칼라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 그렇게 많이 뽑아내도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또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원익형, 제가 오늘도 그린 칼라를 입고 있는데, 이 그린 칼라 아닌가? 이거 카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제 기분은 뭐 그런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달 같은 경우도 저는 분명히 기본적인 거 15개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저는 만들어 내드릴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11월 달 돼서 뭐 240개 육박하는 또 수치를 또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죠? 예, 이미 203개까지 왔고, 글쎄, 어쨌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또 관심과 사랑이 뭐겠어요? 뭐, 후원해 주시고, 또 머니케어 스크래온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랑과 관심이고, 열정 팬들이 주셔야 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좋은 종목 잡고, 여러분들과 트레이딩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늘상 여러분들 서로 위민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